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자, 오늘은 카니발 차량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릴 만한 컨텐츠가 뭐가 없을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차를 드리는 것도 일시적이고 뭐 혜택 같은 경우 당연히 드리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조언해줄 만한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차들을 다 상담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차가 좋은지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차를 경험을 해보고 직접 차도 많이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마다 맞는 차를 추천해주는 거는 내가 좀 잘하지 않을까? 나름 그래도 일반 소비자분들보다는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씩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차를 추천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차를 추천한다는 거는 단순히 차를 잘 안다고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차가 이게 좋아. 근데 이게 취향이 섞일 수도 있고 나는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차가 별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똥된장 구분 안 하고 다 찍어 먹어봐야 이게 진짜 좋은 차고 이게 나쁜 차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름 차를 좀 많이 사보고 많이 손해도 보고 똥도 많이 찍어 먹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히 가장 잘 맞는 차를 한번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카니발도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뭐 7인승, 9인승 옵션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과 인승 그리고 엔진 트림까지 하나씩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 빠르게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김도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딸까지 이제 3인 가족이고 양가 부모님 보러 뭐 외식이나 대구 부산을 자주 가는 편이다. 그러면 주말까지 해서 6명에서 7명 정도 타는데 JS 리무진 카니발 7인승 프라임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다. 차 가격이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 구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디젤을 사야 되나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죠. 이 차를 구매하는데 그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3인 가족이라고 하지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자주 간다 그러면 6명이나 7명이 타야 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액대와 그 다음에 대충 이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 일단 보면은 3인 가족이지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7인승과 9인승으로 선택이 좀 나눠지겠죠? 제가 9인승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버스 전용차로도 있고 세제 혜택 받을 수도 있고 3열에 사람이 탔을 때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9인승을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 부산을 자주 가는 편이기라도 해도 양가 부모님을 태웠을 때는 7명을 만약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9인승에 4열 시트를 펴가지고 사람을 앉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7인승을 선택을 해가지고 둘둘 3명 이렇게 앉는 게 그나마 좀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도현님한테는 7인승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JS 리무진을 말씀을 주셨는데 JS 7인승 프라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이루프 들어가고 평탄화 시트 이제 다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때마침 저희가 JS랑 함께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평탄화, 시트 작업 요것만 해가지고 한 650만 원 추가 비용, 그러니까 차량 가격 제외하고 650만 원만 주면 한 10대 정도 한정판으로 조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거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를 고민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1년 반, 지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JS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니까 JS에서 차라리 출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디젤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뭐 가족들끼리 장거리로 많이 간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차를 추천을 해주냐? 디젤 7인승 옵션 트림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대 지금 JS 리무진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모델을 구매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풀옵션 말고 너무 그렇게 하이엔드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카니발 출고했을 때 옵션 가격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트림에 따라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떤 트림이든지 컨비니언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옵션을 추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도 옵션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노블레스랑 시그니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시그니처만 가야지만 선택되는 옵션들이 있어요. 뭐 에르고 모션 시트라든지 220V라든지 후진했을 때 사이드 미러와 밑으로 하향을 보여주는 뭐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가장 상위에 있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츠 모니터링 팩 정도만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조금 외관을 신경 쓴다, 너무 이제 뭐 할로겐 램프 같은 거 아쉽다면은 스타일 패키지만 집어넣어도 4천 중후반에 출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JS에 관련돼 가지고 요 시트까지 선택한다 그러면 5천 초중반이면 출고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디젤 선택하면 190만 원이고 하이브리드 선택하면은 450만 원을 더 내야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450만 원을 굳이 하이브리드를 원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위기가 하이브리드가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상황에 맞는 차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장거리 많이 가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많이 간다 그러면 바닥 평탄화와 시트 작업이 들어가는 JS 모델을 출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디젤 7인승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했던 게 7인승이냐 9인승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도현님이 3열 시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7명이 많이 타는지 6명이 많이 타는지를 구분해가지고 7명이 탄다면 7인승, 6명이 좀 더 많이 탄다 그러면은 9인승 시트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옵션은 시그니처의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정도 추가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컴포트 옵션이 있어요. 컴포트가 이제 2열 리클라이닝 시트, 그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자동, 그다음에 이제 3열에 USB 단자 막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통풍 시트도 여기 묶여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욕심 낸다면 컴포트까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천 후반에서 5천 초반까지 거의 이 정도면 옵션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은 되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비트힐캠,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구성이면 나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다 읽어드려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최용식 님이 보내주신 조언이에요. 4인 가족이고 아이들은 영유아, 직장은 왕복으로 80km, 좀 있는 편이네요. 고속도로로 한 15km 정도 주행을 하고 평범하게 직장 출퇴근, 쉬는 날에는 놀러 다니는 용도, 친가 처가 다 모시고 여행 가려고 합니다. 9인승은 확정인데 디젤인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고민을 하시는데 왕복으로 80km라면 절대 작은 주행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을 또 좀 하는 편이고 가족들과 놀러 다닌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시그니처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디젤 선택하시고 9인승의 시그니처, 그 다음에 장거리 주행 많다 보니까 주행에 대한 옵션이 꼭 필요해요. 제가 아까 도현님이나 웅식님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장거리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분들에게는 드라이브 와이즈 HDA2 이거 이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정말 필요해요. 이거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 요 서라운드 뷰에 묶여 있거든요. 원격 스마트 주차와 서라운드 뷰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모니터링 팩까지만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웅식님도 아까 도현이랑 비슷하게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 여기서 오디오 옵션 정도만 추가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에 왕복 80km면은 절대 작은 주행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라는 뜻인데 오디오 옵션 정도 하나 추가하면은 진짜 저는 뽕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가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한 4천 후반,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이 금액대에서 나름 가성비 있게 뽑으려면은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가 450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 아껴서 오디오를 집어넣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욕심 많이 내면 차라리 하이브리드 옵션이 450만 원, 455만 원이잖아요. 인승에 따라서. 그러면은 9인승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옵션이 455만 원이에요. 이걸 안 넣고 뭐 오디오 옵션 해봐야 60만 원밖에 안 해. 거기에 만약에 욕심 낸다 그러면 컴포트 옵션 집어넣으면 2열에 리클라이닝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는데 14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의 거의 실내 편의 기능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포기하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단순히 연비만 좋은 게 아니기는 해요. 뭐 주행의 질감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는 한데 고속 주행과 혹은 주행거리가 많다면은 오히려 디젤을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는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컴포트 넣을 거고 오디오도 넣을 거고 금액으로 만약에 아쉬운 게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웅식님은 하이브리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5,300, 5,200, 300 정도 넘어갈 텐데 그 정도면은 거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생각이 들지만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디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양원모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29살인데 카니발을 계약하려고 하시네요. 생각보다 젊은 분인데 카니발 사니까 좀 의외이기는 하는데 가솔린 시승해보고 너무 좋아서 계약을 걸어놓은 상태. 주행 비율로 따지면 국도 반, 고속도로 반, 한 달에 한 1000에서 2000km 정도 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주행거리가 많으면 가솔린 유지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고 고민하고 있다. 디젤 하자니 우판 영상 봐도 관리가 힘들고 하이브리드는 출고되기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대도 비싸서 좀 고민이다. 디젤 차량 운전 안 해봐서 걱정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연비 운전한 사람도 아니라서 고민이 된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어떤 걸 사야 만족하시냐. 뭐 기름값 더 내고 유지관리 편한 게 가솔린, 막 밟고 당겨도 연비가 좋고 관리가 힘든 디젤, 뭐 비싸더라도 출고되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뭐 하부,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딱 이거 들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나이대가 좀 젊은 분이고 주행 스타일이 고속도로랑 국도가 반, 게다가 주행거리가 1500에서 2000이면 한 달에 이 정도면 주행거리가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연비 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다가간다고 보면은 이분은 오히려 저는 가솔린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자꾸 너무 디젤만 선호해가지고 추천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분도 비슷해요. 연비 주행 안 해도 디젤은 그냥 무난하게 연비가 리터당 10에 12가 그냥 무난하게 나옵니다. 고속도로, 국도 상관없이 연비가 잘 나오고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요소수 넣는 게 귀찮기는 해요. 주행거리가 워낙 많으면 요소를 좀 자주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디젤은 문제가 뭐냐면 한 3년 4년까지는 괜찮아요. 3년 이후부터 이제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요. 뭐 엔진에 관련된 거, 뭐 부속품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보증 기간 안에 구매했을 때는 절대 이게 신경 쓸 일은 없고 보증이 끝나도 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분도 주행거리가 1년이면 24,000이 24,000. 절대 작은 주행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도 가솔린이 아닌 디젤을 출고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출고하는 좀 금액대를 적어주셨으면 옵션이라든지 트림을 좀 선택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옵션 많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개인적으로 노블레스 트림, 노블레스 하면 그 에로고모션 시트나 뭐 220V 빠지긴 하지만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노블레스 트림의 스타일 패키지,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간단하죠? 요 정도만 집어넣어도 나름 가성비 있게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디젤이라 해가지고 관리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게다가 디젤값 많이 내렸어요. 예전에는 뭐 가솔린과 거의 비슷하거나 가솔린보다 좀 비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가격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디젤을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우리 이태경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쭉 보면은 현재 주행하는 차량이 07년식 5피러스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셨고 집이랑 매장이 가까워가지고 주행거리가 야 07년식인데 99,000밖에 안 된대? 얼마 안 타시는 거죠? 와 진짜 얼마 안 탔다. 보유연식이 오래돼서 차량을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데 9인승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뭐 한 달 이용이 평균 5회 내외고 장거리 해봐야 1년에 2, 3회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다라고 하시면 하이브리드는 기본 차값도 비싸고 차량은 잘 운행하지도 않는데 적합하냐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또 주문은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게 좋을지 게다가 개인 사업자도 보니까 9인승 카니발 구해가지고 세금 혜택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천해드리는 게 더 쉬워요. 아이가 2명에다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9인승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정해져 있죠.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솔린이 답입니다. 하이브리드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많이 타면서 장거리도 많이 타는 분이 어떻게 적합한 느낌이고 주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3.5 가솔린 탄다고 해도 유지비가 막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은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죠. 하지만 450만 원이란 금액을 주고 살 만큼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도 노블레스 트림의 가솔린 9인승 시트에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버 와이즈, 모니터링 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출고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9인승 출고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부가세에 관련돼가지고 요것도 또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9인승 구매하시면 4,000원 중후반에는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노블레스 트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프레스티지 사면
크롬간시 이런 거 다 빠져요. 나중에는 이제 선택할 수도 없고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노블레스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요거 생각한다면은 그냥 노블레스 트림으로 옵션 좀 집어넣고 출고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죠. 자, 다음은 정채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평균 출퇴근은 50km, 주말에는 시내 조금 있고 가끔 부모님 댁 왕복 600km. 와, 이거는 거의 부산 아니니? 그 다음에 출근 시간 평균 시속은 뭐 80km, 90 정속 주행이고 막히는 도로는 뭐 3, 4km. LPG 차량만 타봐서 다른 유저 차량의 경험이 적다. 하부와 디젤 고민이고 가족 구성은 5인 가족. 와, 5인 구성이면은 아이가 셋인가? 다둥이 아버지시네요. 출퇴근은 2명이 격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하부가 연비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아 보여서요. 원래 저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하부로 디젤 손익 넘으려면 10년 정도 운행해야 될 것 같아서 뭐 9인승이 더 좋다. 대충 이분도 답이 나와 있죠. 너무 디젤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상황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디젤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다 하부로 계약이 몰려 있는데 하부가 이제 막 주행감 다 좋기는 해요. 근데 상황에 맞는 차를 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사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맞는 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행거리가 지금 진짜 이분도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50km, 가끔 부모님 배로 600km 타고 가족 구성이 5인이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9인승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하부가 좋기는 하지만 금액을 생각하면 디젤이 이분도 좋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디젤과 만약에 가솔린과 놨을 때 그 가격 비교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디젤을 한 3년 정도 타면서 한 6만? 16만 탔어요. 그러면 그 기름값 차이가 엄청나요. 이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나? 근데 만약에 내가 주행거리가 길어, 정말 많아, 이런 분들은 디젤이 확실히 가격이 싸죠? 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주행을 원한다. 이거는 단순히 연비만 보면 안 돼요. 하이브리드와 디젤의 차이는 연비도 연비지만 주행 질감이 하부가 훨씬 부드러워요. 디젤과 비교하면 2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내가 만약에 260만 원을 차라리 금액을 주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젤 말고 하부 사시면 돼요. 진짜 주행 느낌이 많이 달라요. 단순히 연비만 놓고 보면은 하부 말고 디젤 사는 게 맞죠. 하지만 편안한 부드러운 주행감은 하부가 너무 싸벽입니다. 한 2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은 살짝 중간에 걸쳐 있어요.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주행거리가 약간 50km고 장거리도 좀 있다 보니까 하부를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채영님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 한 260만 원만 더 주고 하부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성황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인천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은 5명. 야, 자녀가 다둥이시네. 보통 이제 카니발 사시는 분들은 다둥이 아빠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이제 다둥이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출퇴근 거리가 56km, 이분도 좀 있는 편이고 장거리 출장이 많다. 연평균 3만 km 운행. 절대 작은 건 아니죠. 게다가 주말에 부모님과 식구들끼리 외출을 많이 합니다. 예산은 5천만 원 내외. 구입하고 장기간 타고 있다. 12년 동안 34만 타셨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 3만 정도 타신 거잖아. 네네, 1년에 3만도 많죠. 물론 저는 지금 3년에 16만 탔으니까 많은 거긴 한데 이분도 너무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언해드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5천만 원 내외라고 하면은 이분도 장거리 출장이 많잖아요. 장거리는 사실 디젤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위주고 출퇴근 시간이 엄청 많이 막힌다. 이걸 확인해야 돼. 단순히 장거리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행거리와 주행 스타일, 주행 도로 이게 되게 많은데 출퇴근 시간이 엄청 막힌다면 디젤보다는 하부가 정답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충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 추천해드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5천만 원 내외라 그러면은 금액까지 정해주셨으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시그니처 트림 가솔린 9인승이 하이브리드 추천하게 되면은 455만 원을 추가하면 되고요. 옵션은 어떤 것들을 추가할 거냐 한번 쭉 보면은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말고는 다 기본이에요. 그 들어가 있고 스타일 패키지 집어넣으면은 100만 원, 나머지는 쭉쭉 패스하고 12.3인치 클러스터도 기본이고 드라이버 와이즈와 모니터링 팩 75만 원과 120만 원 추가. 자, 이렇게 되면 4,995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쓸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딱 컴포트 패키지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컴포트 패키지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딱 얼마예요? 거의 5,100 초반이면 출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주행거리가 많으면은 디젤이 맞지만
출퇴근 시간에 도심에서 좀 막힌다면은 하이브리드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멈췄다 출발했다 할 때 이게 이 구간에서 연비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3.5 가솔린 같은 경우 이 구간을 만약에 주행하면은 탄력적인 주행했을 때 연비가 잘 나와. 하지만 이렇게 멈췄다 출발했다 하는 이 구간, 정체 구간에서 가솔린 연비가 극강입니다. 요건 근데 디젤도 조금 마찬가지긴 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이브리드 5천만 원 내로 출고하는 게 맞는 선택이죠. 자, 이게 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읽어드린다는 점도 조금 양해해주세요. 이걸 몇 편 나눠가지고 또 촬영을 더 해가지고 할 텐데 오늘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한번 빠르게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사연이 너무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정확히 좀 적어주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살짝 애매하기는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포커스만 봐도 어느 정도 내 사연에는 이 정도가 맞겠구나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또 한재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김포에서 거주 중이고 왕복으로 한 하루에 108km 정도 주행을 하고 월 평균 2,400에서 2,500km 정도 주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뭐 처가댁이 전주라서 1년에 한 6번, 7번 가고 와이프님이랑 또 퇴근을 같이 하게 돼서 45km 이제 꽉 막힌 올림픽대로를 주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25,000에서 27,000이면 엄청나게 주행 많이 하시는 거기는 해요. 이분 지금 사연을 보면은 카니발 하부 출시 전에는 무조건 하부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1.5 터보 엔진에 대한 이제 뭐 시승기 보고 좀 헷갈리긴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 키로 쓰면 디젤 사도 괜찮다고 하는데 몇 년 전 같았으면은 바로 샀을 것 같다. 하지만 디젤 차량 규제도 심해지고 혹시나 나중에 팔게 되면 중고 감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구매는 일시불로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걱정,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엄청 많아요. 게다가 도심이나 출퇴근 용도면 도심도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올림픽대로에서 꽉 막힌 도로를 2시간 달린다.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딱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알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정답입니다. 중고가를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중고차 시세로 봤을 때는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의 중고가 방어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이브리드가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은 화이트 펄 차량을 사고 싶은데 그래비티는 제외돼서 블랙이나 세라믹 실버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실버는 실물을 보지 못해서 블랙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세라믹 실버 컬러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난한 것보다는 좀 더 또 다른 느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세라믹 실버 컬러도 괜찮고 아이보리 실버인가? 그 신규 컬러도 나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컴포트적인 광고는 아닌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져왔어요. 목이 타가지고. 자, 다음은 우리 변병철님의 사연이에요. 이거 보면은 셋째가 태어나기도 하고 카니발로 이제 차 바꾸기로 했다. 약 한 달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으로 가야 할지 디젤로 가야 될지 고민이다. 차량 추천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쭉 지금 보면은 장거리 운행이 많다. 출퇴근으로 사용하고 평일에 주로 운행할 상황이고 평일에는 보통 90% 이상 시내 주행, 아마 운행 안 하는 날도 많다. 주위에서는 카니발은 무조건 가솔린으로 사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디젤 아니면 가솔린 9인승,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HUD, 빌트인 캠, 사운드, 오디오를 선택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때 오일을 교환해주고 가끔 불선샷 넣어주면 되는지 요거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분도 정해져 있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솔린으로 구매하시는 게 낫죠.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로 가면요 거의 한 7천만 원 넘어가요. 굉장히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솔린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분도 옵션을 어느 정도 다 선택을 해놨죠. 게다가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제때만 엔진을 교환해 주시면 돼요. 보통 좀 저는 도심 주행이 많으면은 한 만에서 기로도 15,000 이내는 좀 교환하라고 하거든요. 15,000도 좀 많기는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교환해 주시면 되고 연료 첨가제는 거의 저는 기름을 가득 넣는 기준 했을 때 3번 완충했을 때 1번 혹은 5번 완충했을 때 1번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가 한 2-3,000km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컨텐츠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 다
설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지금 이 차량분만 해도 한 30분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복되는 내용 말고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사항별로 어떤 상황에는 어떤 차를 사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사연을 안 읽어드려도 나는 내 상황에 주행거리가 많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이 많아 이러면은 디젤 선택하셔도 되고, 주행거리가 많아도 도심 주행 혹은 뭐 정체되는 구간이 많아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사면 맞죠. 근데 나는 주행거리가 짧아, 주행하는 것도 많이 없어, 가끔 이제 장거리 많이 가 이러는 분들은 3.5 가솔린 사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메일이 하나 있네요. 우리 진명환 님이 보내주신 메일인데, 다둥이 아버지시라고, 보통 이제 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80% 이상이 두 자녀, 이제 4인 가족 혹은 다둥이 아버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카니발을 무조건 다둥이 아버지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 거 영상 보고 헤이딜러 최고가 맞춰드릴 테니까 구매 가능하냐고, 우파님이 타는 차, 여기 또 사진까지 심지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딸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잘생기시고 사모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따님들도 너무 이뻐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사연 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유튜브 1위 우파님이 타셨던 차며 16만 킬로도 엔진 소음이 좋을 것 같고 옵션이 좋을 것 같아서 중고 매물 중엔 최고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옵션은 당연히 좋아요. 풀옵션이고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제일 좋거든요. 이제 차 상태도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엔진 오일만 제대로 갈아도 차 상태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중고 매물 어떤 차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상태가 좋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앞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주변 지인한테 제 차를 팔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기계이기 때문에.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일로 원래 답변 달라고 했는데 메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메일을 다 읽지 못하고 정리해 드린 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진짜 너무 많이 연락을 줘가지고 거의 한 몇 분이야? 한 2, 30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한 5편까지 나눠서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또 혹시나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 메일들에 한해서 답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메일도 저희가 추후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사연 같은 거 좀 정리해드리고 어떤 차를 출고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좀 상담해주는 컨텐츠를 좀 꾸준히 하려고 하거든요. 영상 제작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단톡이라든지 혹은 이 이메일로 꾸준히 소통을 할 테니까 이런 궁금한 점들, 카니발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타는 차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컴포트 맛있네요. 컴포트 광고 들었으면 좋겠다. 영상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